나는 그에게 지구로 다시 함께 가겠냐고 물었어. 떠나겠다고 대답할 때 그는 내가 보았던 그의 수많은 불행의 얼굴들 중 가장 나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 그때 나는 알았어.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김초연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세계이고요. 오늘의 책은 김초연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의 키워드 책수다 선아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책을 통해 이웃과 만납니다. 키워드 책수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김미화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미아입니다. 지난번이 끝일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제가 여기 앉아 있네요. 그냥 한 번으로 보내기엔 미화 선생님이 너무 능력자라서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란 책으로 같이 했는데 네. 그게 업로드 되자마자 조회수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다행이다. 미아쌤이랑 네. 방송하길 잘한 것 같은데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저희 2MC 한번 할까요? 네, 그거는 지금은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아 네. 선생님이 2MC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개인적인 기대를 품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미아 선생님이 이 책 어때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 책 방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부끄럽다. 그 이 책 어때가 이제 책을 요약해주는 방송이었는데 네. 오늘 또 요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줄거리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방송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초연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란 책인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2019년 제43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인데요. 그 7편의 단편 작품이 수록된 SF 단편집입니다. 맞아요. 방금 오프닝 때 저도 그중 하나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 단편 소설에 대해서 짧게 말하자면 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연결되어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작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될수록 디스토피아인 거죠. 저는 이걸 보고 그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생각났어요. 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제가 좀 역시. 네. 사실 그 2021년도에 창원 청년비전센터에서 주최하는 북크타카 5번째 북토크에 김초엽 작가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북토크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을 실제로 만난 거네요. 네, 맞아요. 우와. 이 북토크를 가고 싶어서 부랴부랴 책을 사고 네.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때 그 현장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좀 어땠어요? 되게 저는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이제 창원시청 홀에서 해가지고 좀 넓은 곳에서 그때 막 코로나 때고 해가지고 다 띄엄띄엄씩 네. 자리에 앉아서 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하인드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확실히 이 북토크에 참여하니까 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구나 싶었고 제가 또 저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 북토크 전날 저녁에 책을 다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SF를 잘 안 좋아하는데 책을 읽으니까 왜 김초엽 작가님이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추천을 했죠. 이 책 읽거나. 맞아요.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래도 좀 재밌게 읽어주셔서 좀 뿌듯했고 네. 이 김초엽 작가님이 포항 공과대학교 생화학 석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 잡지나 해외 신문 등에서 논픽션을 읽고 현실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찾는다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야기의 장면과 소재를 찾은 다음 과학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책을 읽으면 그 이야기 속으로 되게 빨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그 북토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다음에 좀 창원에서도 북토크를 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음. 미아 선생님은 SF 소설 자주 읽으시나요? 네, 저는 SF 소설이나 추리 소설류를 음,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아 쌤의 이제 추천으로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맞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과학 용어들이 좀 저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100% 이해는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맞아요. 네. 책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요즘에 서로 이제 일도 많고 해가지고 좀 가볍고 음, 재밌는 책을 읽자 하면서 정했는데 음, 이 생각보다 네, 생각할 요소도 많고 어렵고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이 책에 7개의 단편이 있는데 음.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감정의 물성이란 그 소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감정을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 원조 책 프로그램 네. DJ로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또 이 책 어때로 또 빙의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 네, 목소리, 그 이 책 어때 목소리처럼 네,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 이모셔널 솔리드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감정의 물성이라는 제품이 엄청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우울, 기쁨, 행복, 공포, 증오, 편안함 등 감정을 돌멩이나 비누, 향초 이런 물건으로 만들어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거든요. 주인공은 그저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지 않지만 그 주인공의 연인인 보현은 이 제품들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특히나 우울체를 구매해 느끼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인공은 이 보현의 행동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분노나 우울 같은 감정체를 사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감정의 물성이란 물건은 이제 마약류였던 것으로 판명이 되어 판매가 중지되고 끝까지 주인공은 연인인 보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좀 여운을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 단편이 어려웠어요. 이 음, 물성이 뭔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고 네. 이해가 되는 듯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네. 걸 느끼면서 읽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가감히 넘겼습니다. 제가 좋죠. 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 신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한다던가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다던가 뭔가 릴렉스할 수 있는 행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점이 뭐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도 뭐 잘 팔리지만 우울이나 증오, 공포 같은 감정들도 인기가 있다는 거에서 처음엔 저도 주인공처럼 왜? 도대체 왜? 라고 이제 이해를 못 하다가 의문을 가졌다가 나중에 돼서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네. 막 슬플 때 슬픈 소설을 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끝에 이해를 했다는 게 저 역시도 그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해피엔딩을 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만 골라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을 때, 또 눈물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없을 때 이제 슬픈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해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선아쌤은 만약에 이 감정의 물성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어. 그러면 어떤 종류를 사고 싶으세요? 저희 마약을 하는 건가요? 어, 한번 체험해볼까요? 뭐 마약이 아닌 그냥 진짜 네. 순수한 의미의 감정의 물성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슬픔을 살 것 같아요. 제가 울고 싶을 때 소설을 보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 감정의 물성을 가지고 있으면 음, 소설 내신 그 물성으로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화 맞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편안함을 사고 오, 싶어요. 아무래도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가끔 문득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그럴 있거든요. 때 있죠. 그래서 그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편안함의 물건을 이제 쓰다듬으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도 듣고 보니까 편안함 좋은 것 괜찮죠? 같아요. 맞아요. 예. 이 단편을 읽고 뭔가 그 소유에 음,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감정을 소유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음, 이러니까 원해서 샀는데 막상 사면 아까워서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다. 음, 이러면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소비와 소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 실제 음, 감정도 아니지만 감정도 음, 마치 물건처럼 음, 이 실제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음, 감정의 물성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음, 이제 내가 실제 감정을 느끼는 건가?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의를 두니까 소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 말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냥, 맞아요. 그냥. 맞죠. 이 처음에 가볍고 재미 어, 읽으려고 이걸 했는데 그쵸. 이해하면 할수록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아쌤은 가장 인상 깊었던 단편 소설이 뭐였어요? 저는 그 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소설이 가장 기억에 맞아요. 남더라고요. 왜 단편집 제목인지 알겠더라고요. 재밌었다. 저는 그 마지막 반전 나올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 쭉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 소설 중에 그 안나의 말이 제일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오, 역시 이 책 어때, 디제이. 이러지 역시, 마세요. 역시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너무 감정이라는 게 잘 전달된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방금 읽어주신 부분 되게 음, 좋았거든요. 음, 같은 우주 안에 있다는 그 위로의 말은 음, 사실은 아무 나한테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외로움의 총합을 맞아요. 늘려준다. 음,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상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루고 음, 있잖아요. 이 상실의 마음을 네.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위로가 되거나 와닿지 않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맞아요. 되게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신 것 음,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부분 읽어주셨는데 네. 좀 더 길게 음, 줄거리 풀로 좀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왜 안나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폐쇄된 우주 정거장에서 한없이 우주선을 기다리는 할머니 안나의 이야기인데요. 안나는 딥프리징이라는 신체 냉동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인데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체를 냉동해서 늙지 않게 해주는 거죠. 먼저 남편과 아이들은 슬램포니아라는 행성으로 먼저 보내놓고 연구가 끝나면 바로 뒤따라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간을 훨씬 단축해주는 웜홀이라는 우주 통로가 발견되면서 연방국은 효율성을 따지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워프 항법은 폐기시킵니다.
안나는 컨퍼런스로 인해 슬램포니아 행성으로 가는 마지막 우주선을 놓쳤고 웜홀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안나는 폐쇄된 우주 정거장에서 하염없이 우주선을 기다리며 본인 스스로 냉동 기술을 통해 목숨을 부지하며 170살이 됩니다. 마지막에 안나는 낡은 셔틀 우주선을 타고 가족들이 있는 슬램포니아로 떠나면서 이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오, 줄거리 요약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170살이 사실 스포죠. 이제 이 부분이 맞아요. 밝혀지면서 공무원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위로를 해주지만 같은 지구에 있지 않냐, 같은 우주에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그런 거는 사실 이전에 공무원들도 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앞부분을 이제 내용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안나가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맞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가야 할 곳을 모르겠어요. 네. 안나처럼 똑똑하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효율성을 따지느라 소수의 슬픔은 외면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소설이 먼 미래에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래. 나는 이 상실을 빨리 이겨내야 돼. 모든 감정을 막 갑자기 하루아침 바뀌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겨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안나 같은 사람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도 도전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맞아. 있잖아요. 안나는 그냥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약간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미아 선생님은 어느 편인가요? 제가 솔직히 만약에 제가 안나였으면 전 지구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저 좀 현실에 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변화되는 걸 힘들어해요. 맞아, 미아쌤은 그냥 네. 아이고 슬퍼라 이러면서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새 가정을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이거는. 아니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쓰레기라고 하세요? 네. 여튼 안나처럼 이렇게 정말 끝까지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내용을 또 이걸로 얘기해봤는데 그 책 속에 스펙트럼이라는 단편도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색으로 언어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작가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작가님 천재 아니야? 천재일 것 같아요. 저 네. 그 카이스트 정말 공과대학교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군요. 그런가 봐요. 저는 네. 작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스펙트럼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초등학생 그 시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진짜 외계인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항상 UFO 관한 책들만 빌려가지고 막 읽고, 또 선아쌤은 또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엑스파일이라는 멀더, 스칼렛 이 요원들이 나오는 그게 그 X 미드가 있거든요. 그거 스칼렛 요한만 알아요. 그래요?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네, 여태 그 미드랑 또 매닝 블랙 영화 혹시 아세요? 맨인 블랙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빛 들고. 맞아요. 그 기억 삭제하고 막 외계인들이 인간인 척하고 막 살고 있고. 그런 네, 내용이에요? 지구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에도 정말 열광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나도 실제로 외계인을 너무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내 앞에 정말 UFO가 나타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막 그때 당시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와, 음. 재밌다. 그 진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할머니의 무릎에 베고 누워가지고 음. 할머니 그 옛날 시절을 음.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직접 외계인을 만나고 온 거죠. 맞죠? 그쵸, 그런 내용인 어,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루이가 있는 세계로 가서 음. 루이를 만나고 싶어진 거였어요. 루이가 외계인. 아, 너무 스포가 너무 많나? 그래서 이 네. 마지막 거는 줄거리 요약을 준비를 안 했는데, 뭐 네. 사실 스포일러 있다고 이렇게 초반에 얘기했고, 그쵸. 뭐. 책을 네.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루이는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새로운 스포가 아닌 것 생명체라고. 같은데. 괜찮아. 우리 자기 합리화시키고. 맞아. 아무튼 네. 그런 영혼이 음. 이어져서 새로운 루이가 탄생한다는 것도 되게 음. 되게 흥미롭고, 음. 이 진짜로 영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록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이어받는지 잘 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네. 말 끝나셨나요? 아니요, 아무튼 네. 그런 정체성과 그런 어. 걸 보면은, 음. 보면서 이제 또 작가님 북토크를 들었을 때, 네. 이 스펙트럼이란 단편은 반려동물과 인간을 뒤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되어 같은 존재로 느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와. 사실 생각해보면 반려동물이 무지개 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도 새로 입양할 때 그 네. 이전의 반려동물과 똑같은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루이도 약간 음.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루이가 계속 같은 루이로 다른 루이인데 이름은 계속 같은 거잖아요. 그쵸, 같이 그쵸.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록, 네네. 색채 기록을 통해서 이제 네. 그 정체성을 이어받는 오.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좀 알고 읽으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지금은 그 우리가 모르는 어디에선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속 주인공은 실제로 외계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즘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서 무조건 다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다고 해서 또는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배척하게 되면 정말 진실이 묻혀버리진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맞아. 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드라마 더 글로리 네네. 보셨어요? 저는 뭐 정주행은 못했지만 요약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역시 요약. 네. 그 중간에 네. 그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저는 그냥 와 연기 잘한다 이렇게 봤는데 또 네. 인터넷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와 그 무슨 알코올 중독자기 저러냐, 과장이 심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진짜 저렇게 행동한다, 연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쵸. 생각을 같이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자,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네. 이 스펙트럼이나 단편이 영화로 만들어지시는 거 아시나요? 진짜요? 네네, 영화 어. 벌새 아세요? 아니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되게 상을 네. 많이 어. 받은 그런 영화인데 이 네. 벌새를 제작한 김보라 감독님이 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2020년 9월에 공식 발표가 나서 이제 슬슬 만들어지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일정은 디테일한 일정은 모르지만 그래도 네. 한 5년 안에 개봉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영화가 나오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주인공과 그 외계인이 언어는 통하지는 않지만 정말 서로 관찰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색깔로 표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유대를 나누는 모습이 영화에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개봉하면 그럼 같이 보러 갑시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7편의 단편 중에 3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님은 정말 천재다. 네. 어떻게 아무리 그 SF 이야기지만 정말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이야기라 가지고 그 작가님의 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도 되게 네. 재밌게 잘 읽었고 제가 추천해줬는데 되게 음. 잘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되게 네, 뿌듯하고요. 감사해요. 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음. 새로운 또 더 생각이 넓어진 것 같아서 되게 맞아요. 네. 좋고 역시 이렇게 책을 읽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되나 봐요. 아, 네. 점점점. 뭐 미아쌤이랑 네. 하자는 말은 아니었지만 미아쌤이랑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네. 점점점. 네, 우리 말을 아끼는 미아 선생님과 함께 네. 하고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들어있는 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라는 음. 단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별들과 뿌옇게 흩어진 성운이 보였다. 더 많은 별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도 없이 보았던 저쪽 우주와 별 달을 봐도 없었다. 재경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 없다니까? 재경의 말이 맞았다. 솔직히 목숨을 걸고 올 만큼 대단한 광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유는 이 우주에 와야만 했다. 이 우주를 보고 싶었다. 가유는 조망대에 서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천천히 우주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언젠가 자신의 우주 영웅을 다시 만든다면 그에게 우주 저편의 풍경이 꽤 멋졌다고 말해줄 것이다. 오늘의 키워드는 3개였고요. 오늘의 책은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웃, 우리들의 세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책으로 이야기해요.